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코스닥은 잘 가고요. 코스피는 조용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전일 사실 아주 조용하지만 연중 최고가를 찍으면서 마감시켰던 코스닥 577라인 보여줬었는데 오늘 기록을 또 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장이 열리지 않았고 영국도 역시 수장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도만 1%가량 지금껏 앞서 빠졌기 때문에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머리에 입력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따로 열지 않겠고요. 우리가 때문에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옆 나라 일본의 오늘 변동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현재 일본 니케이부터 열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니케이가요 0.3%가량 상승합니다. 14,186.45. 자, 14,000을 일단 되찾았죠. 오늘 장중한 때 다시 한번 14,000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지키긴 했었는데 자, 일본 니케이의 분봉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장중한 때 이렇게 14,000을 초반에 깼었었죠. 시가가 사실 개파락이어서 또 한 번의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14,000을 회복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겨우겨우 돌려놓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고요. 사실 전일에 다시 한번 3% 이렇게 급락하면서 와, 일본 니케이가 진짜 쉽지 않겠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었는데 오늘 일단은 좀 지켜주는 양봉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폭락 이후에 오늘 만약 종가까지도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겠죠. 첫 양봉 출현이니까요. 조금은 의미 있어 보이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증시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 원인,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어떤 국채 시장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요, 패스트머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성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패스트머니가 잠깐 일본 증시 치고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일에 보니까 BOJ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월 말에 BOJ 금정이 열릴 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정책위원 9명 가운데 2분이 향후 2년 내 물가 상승률 인플레 목표치 2% 달성 조금 어렵다. 이거 너무 좀 비현실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한 30점 맞고 있는데 그래 공부를 바짝 해서 일주일 뒤에 100점을 맞는 거야. 이런 거죠. 한 달에 30kg를 뺄 거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요. 최근에 금리 상승 일본 경제는 이미 내성을 갖추었고 괜찮다라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임을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약간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를 계속 사주겠죠. 이미 칼을 뽑았는데 여기서 무만 잘라가지고 되지 않는 일본이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니케이의 조정이 어디까지일까 보려면 엔달러 환율의 100엔대의 어떤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엔달러 환율 한번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 최근에 이제 100엔대를 이제 여러 차례 장중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엔달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엔처가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03엔대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국면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엔저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가고 있고 니케이도 올라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0엔대가 사실 4년 만에 돌파가 됐었던 날이어서 이 라인이 굉장히 의미가 신장했었는데 그 라인을 다시 하향 돌파하진 아직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1%대 이상 들어가면서 이날 문제가 됐었죠. 때문에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0.8% 정도로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본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300에서 이렇게 조용할 수가요. 그에 앞서서 정말 조용히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올라올 만큼은 일단 올라온 모습입니다. 2,285.02 오늘 한 8포인트 정도 아래쪽인데 아주 미미하죠. 사실 전일에는요. 중국 쪽에 어떤 부양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4조 위안 정도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설이죠. 설이 소문이 돌았었는데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재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이른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책은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어떤 과거처럼 4조 위안을 이렇게 대규모로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방법은 사실
다시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조금은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좀 예견됐던 일이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 부양책은 아직 않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더 중요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습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1980 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1987, 많이 올라왔네요. 사실 지난주에 1998 갔었었고 2000 못 갔었는데 그러고 어떻게 끝났습니까? 1960대, 70대에서 끝났죠. 그렇게 시작했던 이번 한 주, 근데 이번 주 막 시작되고 나서 87까지 올라와 줍니다. 오늘 분봉 그리고 오늘 현재 거래소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1980이었어요. 나쁘지 않다. 뉴욕 증시 쉬었지만 일단 일본이 조금 신경 쓰이지만 뭐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일단 반등을 줬었고요. 84라인까지 갔었다가 다시금 이때가 하락 전환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스피 또 하락하나 파란불로 바뀌었었는데 다시금 지금 시가보다 훨씬 높은 라인은 19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2포인트 대비 2포인트, 적어도 시가 대비 지금이 수급이 훨씬 좋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 수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나오고 있는데 기관 많이 사네요. 전일 기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기관 중심의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폭 사는데 외국인 조금밖에 안 사네 싶겠지만 다시 이제 분봉을 좀 보면 분봉상에서 하락 전환됐을 때 대비 지금 어떤 수급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외국인 잠시 후에 코스닥도 보여드리겠지만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가 실종이 됐었습니다. 많이 팔진 않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안 사네, 기관만 사네 그랬었는데 일단 기관의 매수가 지금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개인이 나홀로 매수한 타이밍도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은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아침 개장한 지 한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통을 얘한테 줬는데 이 바통을 또 얘가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코스피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을 볼 텐데 그 이전에요. 수급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선물은 소폭 1000계약 정도 같이 매도하면서 선물은 매도하지만 현물은 좀 사고 있고요. 자, 기관의 오늘 매수가 굉장히 눈에 보여집니다. 누가 사죠? 기관 중에서도. 오늘 기관 중심으로 코스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투신이 삽니다. 2000포인트에서 언제나 매물을 코덱스 레버리지 중심으로 내놓는 투신이 사고요. 연기금이 투신보다 더 많이 삽니다. 연기금 중요합니다. 전일 연기금이 얼마나 샀는가. 전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이어졌었죠. 전일 기관이 한 150억, 992억 정도 매수를 했었었는데 1000억 가까운 매수세 중에서 연기금의 매수만 보니 연기금이 얼마 샀습니까? 996억. 1000억 가까이 산 적이 이 화면에선 보여지지 않죠. 당장 다음 화면에서도 잘 안 보여질 텐데 없습니다. 4월달 초반까지 없었고 4월 4일, 4월 3일 이때 급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1980 라인으로 2000에서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연기금이 1000억 정도 샀었는데 계속 그냥 찔끔찔끔 사다가 어제 1000억을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계속 사고 있는 연기금의 모습. 오늘 기관 중심으로 코스피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생각보다 괜찮고 코스닥은 연중 가장 높은 지수대입니다. 연중 최고치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582.80 아마 거의 고점일 텐데 오늘 1% 가까이 오르죠? 코스닥 5포인트밖에 안 돼 보여도 코스피가 지금 0.4%도 채 오르지 못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오늘은 사실상 코스닥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시가부터 580이 보여졌었는데요. 분봉 역시 확인합니다. 자, 시가부터 이제 580이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 참 바람직한 상승세가 장중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거를 소위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하죠. 전강 후약 패턴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이거 상승폭이라도 갉아먹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급이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에 이제 기관 중심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일단 크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 죽어갈 뻔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래도 생명을 계속 붙여줬었죠. 그런 가운데 기관이 역시 계속 떠나나 했던 그 기관이 경기 민감주를 약간 갈아탔던 그 기관이 슬쩍 돌아오면서 바로 기관이 돌아오는 이때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멋진 시나리오죠. 자, 코스닥의 흐름 짚어봤고 수급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1130원까지 갔다가 확 밀렸었죠. 월 말입니다.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지금 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 되돌림이 나옵니다. 1125원 30전. 오늘 드디어요. 엔달러도 100엔대에서 굉장히 좀 머뭇머뭇했었다가 101엔대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엔달러, 원달러 흐름이 좀 깨졌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동조화가 나옵니다. 왜? 간밤에 뉴욕 외환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딱히 볼 것이, 추종할 것이 엔달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지만 어떤 한 외환 전문가는요. 향후 사실상 호주 달러를 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호주 달러랑 우리 원 달러는 굉장히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우리 원 달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엔 달러만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수렴에 수렴을 또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0.27% 올라도 149만 3천 원. 미리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4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이니까요. 오늘 차 쪽은 좀 조용하네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모두 다 혼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여전히 3만 1,000원대 안착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종목 시가총액 상위주 더 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양봉인데 요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후에 잠깐 아주 간단하게 차트 한번 띄워볼 거고요. 신한지주 최근에 이제 은행주 좋았는데 약간 또 매물이 나오기도 하네요. 한국전력 29,000원까지 다시 좀 밀리고요. 통신주 빨간불이긴 한데 최근에 안타깝지만 통신주가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통신주 3개밖에 없잖아요. 차트 열어보시면 모두 다 아직은 행보로서 에너지를 조금 응집하는 큰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최근에 이제 우선주 얘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은 걸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얼마 전에 이렇게 99만 3천 원까지 갔었었는데 음봉이 1, 2, 3, 4, 5. 저희까지 음봉 5개를 맞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되게 어정쩡한 양봉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우선주의 흐름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런 본주에 대한 매도 움직임도 일단 조금 바뀌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끌시끌했었던 말 많은 CJ그룹주 먼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CJ가 드디어 반등합니다. 12만 원 깼었고 모든 그런 어떤 장기 이평선을 다 하향 이탈했었던 CJ였었는데 드디어 12만 5천 원 정도 뒤찾고 있습니다. CGB 그리고 CJ E&M 그리고 밑에서 헤매는 제일제당까지. 제일제당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원체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같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까지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일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까지 공개가 됐었죠. 사실상 한진해운 가장 좀 이슈가 불거졌던 그런 종목인데 많이 급락을 했고 2차 명단 발표 이후에 제일 타격이 있었다면 사실상 한진해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곧바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SK증권 베어윈터는 어제도 크게 흔들림은 없었지만 오늘도 조금 조용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 민간주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 여기까지 올랐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혹시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길게 많은 종목 없고요. 딱 3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산업, 두산중공업. 오늘만 보더라도 상승률은 가장 쓰인 것이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주인데요. 현대산업 한번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현대산업 차트. 예, 좀 놀랍습니다. 사실 건설주 가운데 이런 차트 많진 않은데 현대산업만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매는 그런 차트 아닙니다. 이 매물대 다 소화하고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오늘까지 레벨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차트적으로는 28,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부동산 수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감을 다 현대산업 쪽에서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 예전부터 있었었고요. 현대산업은 특별히 다른 건설주와는 달리 해외 쪽의 수주가 없고 국내 쪽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지금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두산중공업도 한번 열어보시고 이런 종목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 차분차분 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확실히 수주에 힘입어서 바닥을 잡고 이틀 연속 반등하는 흐름 있습니다. 전일만 해도 중동에서 2건이나 연속 수주 소식을 들려줬었는데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도 있던데 혹시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이거나 경기 민감주는 무조건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걸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같이 공유하고자 종목을 조금 편입시켜봤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주. 이번에 실적 기대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슈비츠가 되겠는데요. 중국 거만기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1분기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이 종목이 급락을 했었어요. 아니 슈비츠가 급락하다니. 근데 오늘 올라옵니다. 왜? 2분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슈비츠 잠깐 차트를 볼 텐데요. 오늘 지금 한샘, 이현제약, 오텍 있습니다만 슈비츠와 한샘 차트는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공통된 점은요. 이 종목들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하고 한샘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슈비츠 차트가 되겠는데 1분기에 어닝 쇼크 나면서 급락을 했었어요. 21선을 계속 타고 가고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종목인데 어닝이 안 되니까 바로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1선인 녹색선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2분기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61선을 마치 자기 부상 열차처럼 타고 지금 올라가는 차트. 기본적으로 21선까지 24,000원 언더까지는 일단 공략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한샘 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엌 인테리어의 한샘이 맞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붐도 일고 있고요. 온라인 쪽의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아주 좋은 재료죠. 이미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었는데 약간 힘을 모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쑥 올라오고 또 힘 모으고 쑥쑥쑥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너무 5일선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한두 주라도 너무 비싸지 않게 하나, 두 개 분할해서 사보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은 테마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남북 경협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우리 기업인이 방북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경협주들이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도 굉장히 좋고요. 게임들 컴투스, 조이맥스, 위메이드 다 괜찮은 모습인데 드래곤플라이는 8%나 급등하면서 역시 게임주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 사실 전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도 역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L이 강보합 이게 오늘 별로 안 오르네 싶겠지만 이때까지 얼마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셨던 조정이 나와야 살 텐데 바로 그 조정을 오늘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세종공업 한번 열어보죠. 자, 많은 자동차 부품주가 있지만 세종공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전일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자동차 부품주가 진짜 세다 그랬는데 조정 나오면 사야지. 오늘 드디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니까 곧바로 사자 세력이 들어오면서 낙폭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부품주 매수 타이밍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LED 쪽도 다시금 시작하고 있어요. 대진 DMP 역시 오늘 사실 독보적인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한테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루미마이크로가 8% 급등. 그리고 오늘 LG 이노텍 차트 나중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21선 타고 오늘 굉장히 긴 양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차트와 함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드디어 오늘 10만 4,500원까지 좀 쉬더니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종목 가운데 오늘 저평가 메리트 때문에 역시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크루셜텍 자회사인 크루셜 MZ가 되겠는데요. 동종업체 대비 많이 싸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아침부터 급등세였습니다. 9.45% 7,530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었는데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LCD 관련주 한번 보여드립니다. 먼저 LCD 장비주부터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무슨 엔지니어링 쉽게 이쪽이 LCD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그때 한번 못 갔었고 좀 힘들었었는데 상한가 못 갔지만 그 뒤로 의외로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참 엔지니어링이 오늘 9%, 탑 엔지니어링 조용하죠. 참고로 탑 엔지니어링은 어제 이미 급등을 했었습니다. DMS, LIG, ADP, SF 이런 쪽인 이제 LCD 장비주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 동시에 분위기도 좀 살펴드렸고요. 더 핫한 반도체 장비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 전화 연결도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당연히 원익 IPS 쪽으로 시작하겠죠. 역시 원익 IPS가 오늘 또 6% 더 오르고요. 심텍 그리고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STS 반도체 죄송스럽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밖에 못 담았습니다. 원익 IPS 잠깐 차트 띄우고요. 곧바로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의 상승 오늘 6%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차트를 먼저 열고 체감을 좀 시켜드립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급등 조용조용 하다가 오늘 또 급등 또 조용조용 하다 또 급등하지 않을까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네, 동양증권 계양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장비주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네. 반드시 탑픽주를 뽑아드리겠다. 근데 어제 전화 연결할 걸 그랬어요. 오늘 원익 IPS는 또 시작이네. 요즘 투자가 제일 쉬우시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투자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시간 없으시니까는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이 왜 이렇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가장 크게 2013년도 반도체 설비 투자, 삼성전자 설비 투자 규모는 11조에서 12조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때 반도체 투자 금액이 1.5조밖에 안 집행이 됐다. 즉 2013년 연간 투자 예상의 13%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가 일단 가장 큰 업황으로서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을 추정해 본 결과 항상 연말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고요. 실적의 저점은 1분기까지가 저점을 통과해서 항상 2, 3분기 때에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었다라는 게 최근 레포트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월 하반기 모바일 수요 증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장비 교체 수요 증가가 반도체 장비 업종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죠, 투자자분들. 이렇게 레포트를 보시고 할 때 좀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 580선, 583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더 갈 것이냐? 예, 더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던 모바일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이 너무나 쉬고 있었다. PER이 올해 2013년도 포워드 EPS 기준으로 8배, 9배밖에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100배, 200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만 과열 혹은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종목들은 원래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올해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업종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분기 포워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2분기, 3분기 실적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레포트 보시면은 가장 크게 체크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원익 IPS 수급을 좀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을 오후 방송에 드리긴 했었는데요. 가장 큰 추천을 논리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기관에서 갑자기 30만 주 이상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금융투자부터 시작해서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까지 모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다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원익 IPS가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은 당연히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수급이 이렇게 크게 돌았는데 다음에 한 번 사고는 끝내진 않을 것이다라는 당연히 막연한 기대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6,300원대 매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다음날 봤더니 또 투신사에서 또 10만 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만 봤을 때 투신사에서 16만 9천 주, 지금 보험에서 11,000주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트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7,780원 신고가 이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정을 받고 들어가느냐 아니느냐, 이럴 때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일부 금액은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감이 있는데 7,000원대에서도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지금 7,800원이 됐는데도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익 IPS뿐만 아니고 두 번째 대장주인 신텍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텍 수급을 보조 살펴보시면은 5월 22일 날 역시 전 기관에서 연기금 특히 32만 주씩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게 정고점을 벗겨내는 흐름인데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을 하기 전에 미리 사놓는 전략이 가장 맞습니다. 9,500원대에서 만원이 넘어가는 흐름을 했을 때는 다시 만원 이상의 레벨업이 됐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유진테크 종목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수급이 일단은 5월 24일 날 지금 10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서 연기금 7만 주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2,000주 이상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단 원익 IPS보다 유진테크가 덜 올랐다라는 거가 투자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연기금 들어올 때 혹은 기관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는 장비주 중에서 매수 가담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코스닥 종을 매매할 때 5일선까지 기다리자, 21선까지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장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는 것이라는 거 확신이 들 때는 그때 수급을 살펴보시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 투신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는 업종이 크게 올랐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 따라 붙는 전략까지는 같이 청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좀 앵커님이랑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같이 좀 매매하기 편한 장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종목이 그 수급이 들어올 때 신규로 갑자기 투신사에서 크게, 그러니까 원래 한 10,000주, 20,000주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10만 주, 15만 주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수급도 여기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오전에 갑자기 어제 10,000주가 들어왔는데 오전에 10시 이후에 수급을 살펴봤더니 이미 투신사에서 2만 주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살펴봤을 때는 그럴 때는 일단은 10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제는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수급적인 동향까지 같이 살펴봤을 때 오늘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침에 HTS 켜신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나빠 보이지 않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종목별로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장비주로서 오늘 이 종목 2,000주가 들어있구나, 10,000주가 들어있구나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 가담을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높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는 결국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특별히 연기금이 사주기 때문에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원익 IPS, 신텍 그리고 유진테크 세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 딱 한 종목만 고를 수 있다면 뭘 추천하고 싶으신지요? 그냥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레포트를 살펴보긴 했는데요. 신텍 종목이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신텍 같은 경우가. 하지만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예상 가시화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시장에서 주목이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라는 좀 부담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부분이 일단은 11,500원 선이 되긴 하는데 그 부담은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요. 네. 13,000원대까지는 당연히 열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 3인방 정도로 꼽아주셨지만 신텍을 지금 정도 가격에서 접근해 볼 만한 반도체 장비주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장비주 하면 참 어려워들 하시는데 쉽게 왜 가는지 상승 원인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요즘 주식 투자가 가장 쉽다는 동양신문의 박현상 대리하고 얘기해봤습니다. 종목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저 약속 지켰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탑픽은 현재 가장 무난해 보인다는 신텍이었습니다. 목표가 13,500원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전에 11,500원만 잘 뚫어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시장 팁 끝으로 보여만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종목 건졌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독당국은 과도하게 높은 보험약관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내에 보험사들의 약관 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과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필요해 보험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은행에서 한 것과 같이 규범을 갖고 대출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역외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를 차지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미국,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개수는 한국이 0.310으로 OECD 평균치인 0.313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순위로는 1위인 칠레와 멕시코,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16번째였습니다. 투자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4조 8,555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8,740억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2조 2,877억 원에 달해 2007년 6월 27일 2조 2,930억 원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증가한 것은 매력이 많은 대형주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 게임과 홈쇼핑, IT 기업들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실시간 방송 4개 채널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HD 멀티뷰 방송 기술을 IPTV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HD 멀티뷰는 고화질의 다채널 비디오 및 오디오를 화질이나 음질의 손실 없이 한 화면에서 모두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LG유플러스는 HD 멀티뷰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4채널 동시 시청 기능과 고음질 돌비 스테레오 사운드, 또 한 번에 실행 가능한 4채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유플러스 TV G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11개 계열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협력업체들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채용 한마당에 참여한 250개 협력업체는 올해 6,800여 명의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삼성 협력사뿐 아니라 대덕전자, 부전전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모터 전문 생산 기업인 저스텍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2차 협력사 24개사도 참여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와 같이 연 3.8에서 4.05%로 유지됩니다. 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상품은 최저 연 2.8에서 3.5%, 우대형 2상품은 연 3.3에서 3.5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계열사는 중동 북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 지원 다자간 업무 협약을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청 중소기업중앙회와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외환하나은행은 두바이 경제구역청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는 설명회에 지원하며 두바이 경제구역청은 두 은행을 통해 두바이 진출할 때 현지 사무실 임대 등 정착 관련 편의를 제공합니다. 5월 2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